네, 카페 창업 하드웨어 인테리어 편 1편에 이어서 2편도 강의를 맡게 된 조명훈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1편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또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촬영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마스크를 벗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첫 번째 강의는 좀 많이 유익하셨나요? 네. 인테리어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이렇게 따로 빼가지고 강의를 진행해 보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최근까지도 인테리어 관련된 것들은 제가 인테리어 회사를 직접 운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카페와 관련된 매장 오픈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카페 인테리어가 참 재밌으면서도 어려우면서도 참 많은 분들의 관심사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장의 인테리어를 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여길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제 경험을 토대로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강의 역시도 제가 좀 중요한 부분들을 뽑아서 진행될 거기 때문에 좀 그 핵심적인 부분들만 잘 좀 이해하신다면 아마 앞으로 운영하시면서 또는 오픈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아까와 비슷한 패턴으로 좀 진행이 될 텐데요. 첫 질문은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그 장사를 시작하게 될 때 중요한 세 가지 하면서 맛, 위치, 그 다음에 인테리어 말씀드렸죠. 그러면 인테리어 관련된 부분은 지금 따로 못 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매장의 인테리어 얼마나 중요할까요? 얼마나 중요할까요? 매장 인테리어 중요하죠. 어때야 되죠? 네, 예뻐야 되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예뻐야 되고 앉기 편안해야 되고 커피가 좀 맛있었으면 좋겠고 맛있어 보였으면 좋겠고 어떤 분들은 좀 밝은 걸 선호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조금 어두운 걸 선호하기도 하시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하고 조금 안 맞을 수 있는데 좀 그 많은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고 요 PPT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떠한 디자인이 좀 마음에 드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어떠한 디자인이 조금 본인의 취향이실까요? 첫 번째는 좀 약간 심플하게 깔끔하게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떻죠? 네, 흔히 얘기하는 빈티지라고 하는 풍들이 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흔히 커피 전문가, 오른쪽 저 위에 딱 이거 얘기하시네요. 커피 전문가, 커피가 좀 맛있어 보이는 인더스트리얼풍이라고 얘기하는 좀 커피에 좀 포커스가 되어 있는 그러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가운데 밑에 쪽은 어떠신가요? 너무 그냥 식당 같나요? 네. 인테리어는요, 이게 참 어려운 게요. 저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테리어 회사를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인테리어를 제가 운영하고 있지만, 이거 진짜 힘듭니다. 이게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선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제가 왜 이런 사진들을 좀 준비하냐면요. 이렇게 질문을 제가 드려보면은 많은 분들의 원하시는 인테리어가 다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어, 맛적인 것도 각각의 취향이 있다. 인테리어는 어떨까요? 인테리어도 취향이 다 있습니다. 어떤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냐면 그런 거예요. 어, 저는 이제 남자기 때문에 여배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여배우가 있습니다. A라는 여배우 너무 TV에서 톱스타고 너무 예뻐요. 근데 제가 누구한테 얘기해요. 야, A 여배우 너무 예뻐. 나 저런 진짜 여자친구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근데 친구가 그래요. 나는 A 여배우보단 B가 너무 좋던데. B가 훨씬 더 좀 귀엽고 난 이렇게 좀 자꾸 아담한 스타일이 좋던데. 그래? 나는 A가 훨씬 더 좀 서구적에서 좋던데. 나는 오히려 A는 너무 부담스러워.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배우 활동을 하실 정도의 분이시면 A, B 둘 다 예쁠 거예요, 분명히.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A는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나는 B가 좋아. 난 B는 너무 조금, 너무 저런 귀여운 스타일 싫어. 나는 오히려 A가 좋아. 이거라니까요. 인테리어도 주관적인 영역이라고요. 제발, 제발. 이 인테리어 이쁘면 이거 잘 될 거야 라는 그러한 조금 상상 속으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옷 같은 거예요, 옷. 스타일들이 매우 매우 다르죠. 어떤 사람이 힙한 스타일 입는 것
입기도 하고 어떤 사람 댄디 스타일 입는 것도 하죠. 다 이뻐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이 있는 거예요. 힙합 스타일을 보고 아 나 정말 이상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저희 아버지는 그런 스타일 보면 아주 시겁을 하세요. 예, 어떻게 저런 거 입고 다니냐. 근데 또 저는 또 예전에는 그 안 그랬다고 요즘 보면 아 저런 스타일 또 예뻐요. 인테리어가 딱 그 정도 그런 느낌이라고. 다 각각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있고 안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똑같은 예시 들어드릴게요. 아까 얘기했었죠. 프랜차이즈. 자,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 지금까지 꾸준하게 망하지 않고 유지되는 이 매장들이 뭐가 있다고요? 결국은 스타벅스, 할리스, 이디야 요런들 매조는 매장들, 메가커피 요런 매장들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메가커피 엄청 잘 되죠. 제가 여쭤볼게요. 메가커피 인테리어 예뻐요? 백다방 인테리어 예뻐요? 어때요? 이디야 매장 이뻐요? 스타벅스 매장, 냉정하게 스타벅스 그냥 주로 보이는 매장들 예쁩니까? 아니 이쁘지 않은데 왜 잘 돼요 걔네들? 이해 안 되잖아요. 인테리어 이뻐야 된다면서요. 걔네들 왜 잘 돼요? 반대로 질문할게요. 스타벅스, 이디야 이런 데가 돈이 없어서 매장 인테리어를 그렇게 했을까요? 이디야가 돈이 없어서 파란색 그렇게 그냥 해놨을까요? 돈이 없어서? 저보다 모르긴 몰라도 훨씬 더 많을걸요? 그겁니다. 브랜드라서. 브랜드에 물론 통일성을 위해서 그 확실한 정체감을 주기 위해서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인테리어가 매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매출을 올려야 되는 기업 입장에선 인테리어에 엄청난 신경을 쓰겠죠. 근데 그렇게 안 쓰고도 메가커피 잘 되잖아요. 그죠? 이디야 잘 되잖아요. 그죠? 안 망하고 잘 되잖아요. 스타벅스 잘 되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인테리어적인 요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혼동하시는 거예요. 왜? SNS에서 이쁜 카페들을 보고 거기엔 사람이 많은 것 같으니 나도 저런 매장 이뻐야지 사람들이 많이 올 거다라는 그런 흔한 착각. 음식의 비주얼이 예뻐야지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그래야지 그게 많이 노출돼서 장사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흔한 착각. 이해되시나요? 그런 착각에서 헤어나오셔야 됩니다. 그거는 잠깐의 매출을 올려줄 수 있을지언정 꾸준함을 만들어주진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SNS에서 2, 3년 전에 핫했던 매장들이 지금도 있냐고요. 많지 않다니까요. 지금은 또 지금 뜨는 매장들이 새롭게 오픈돼요. 결국 그런 매장들은 인테리어가 예쁜 매장들은 나 거기 가서 사진 한번 딱 찍고 올리면 끝. 결국 내가 자주 가는 매장은 어디? 스타벅스.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매출이 2, 3조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디야 가고 그러니까 이디야가 꾸준하게 2, 30년 동안 사랑받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SNS에서 2, 3년 동안 반짝하는 매장을 만들고 빠르게 치고 나오실 건지 아니면 내가 거금 5천만 원 1억 투자해가지고 1년, 2년, 3년 길고 오래가는 매장을 만드실 건지 둘 다 장사 방법은 달라요. 둘 다 뭐 어떤 게 낫다 좋다는 제가 판단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조금 후자의 영역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저는 특히 점주님들이나 그분들이 말씀드릴 때 이게 더 이쁘지 않아요? 라고 여쭤보시면 고객님 이거는 옷가 같은 거기 때문에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트렌드는 좀 알려드릴 수 있겠지만 이게 꼭 예쁘다 이게 엄청나게 예쁘다 이것들을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에 드시는 게 하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더 어려운 거는요, 인테리어는 돈 싸움이에요. 돈 많이 들면 예쁩니다. 돈을 적게 들이면요 안 예뻐요. 돈을 적게 들이고 빈티지라는 이름 하에서 잘 센스 있게 꾸미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테리어가 그렇게 안 중요한데 내가 이 강의를 왜 진행할까요? 제가 왜 이렇게 강의 시간을 따로 빼놓고 중요할까요? 뭔가 중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이겠죠. 인테리어적인 미적인 요소는 사실 그때그때 트렌드, 그리고 이거는 조금 타고나거나 오히려 저보다 제가 매장을 많이 만들긴 하지만 젊은 여성분들이나 SNS나 이런 것에 노출도를 좀 잘 민감하게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매장을 이쁘게 하시는 요소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보다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싶어요. 동선, 이거 다 아시죠?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동선이란 건축물 내외부에서 사람이나 물건이 어떤 목적이나 작업을 위하여 움직이는 자취나 방향을 나타내는 선. 제가 썼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PPT 한 페이지를 채워야 돼서 써놓긴 했는데 쉽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이 작업하는 움직이는 이 동선, 그러니까 제가 움직이는 이 거리를 갖다가 동선이라고 하죠.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매장을 오픈하거나 제가 매장 컨설팅을 할 때 이 매장의 전체적인 컨셉이나 매장 내 외부는 철저하게 전 전문가한테 맡기는 편입니다.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는. 근데 제가 절대적으로 인테리어를 하면서 손대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그 커피를 만드는 영역, 커피를 만드는 주방, 커피를 만드는 그 바 안의 동선은 제가 꼭 체크를 하고 제가 직접 짭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장사를 직접 운영하실 분들이시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머무시는 곳은 어디냐면 결국은 주방 아니세요. 커피를 만드시는 공간이세요. 그곳에서 설계를 잘못하시면요, 두 걸음이면 해결될 문제를 네 걸음 다섯 걸음 왔다 갔다 하세요. 별거 아니라고요. 두 걸음 다섯 걸음 하는데 1초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365일, 1년, 2년 이렇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한 잔 만드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연달아서 10잔, 100잔, 20잔 뭐 이렇게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한 걸음 두 걸음이 몇 걸음으로 바뀌겠어요? 10잔만 들어와도 20걸음으로 바뀌어요. 저희 업은요 굉장히 3D 업종입니다.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는 업종이에요. 제가 지금 서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무릎이 좋지 않아서 서서 강의를 진행하는 것들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 왜냐면 저희 업종은 하루 종일 서가지고 손님을 상대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몸이 남아나질 않은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방에서 음료를 만드는데 움직이는데 1초와 한 걸음을 아끼는 이 주방 동선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라는 것들을 이 인테리어 하시면서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조금 더 심전적으로 조금 더 자세한 것들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엄청난 3D 업종이죠. 사실 전 주변 지인들한테 저희 업종에 오실 거면 제발 좀 경험 좀 한번 해보고 오시라고 꼭 권해드리거든요. 네, 꼭 명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건 실제로 제가 오픈했던 매장들의 도면을 제가 갖고 와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네, 간단하게 보시면은 어떤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세요? 아마 이게 익숙하신 분들이 있으시고 이 도면 자체가 조금 이게 뭐지? 어색하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좀 너무 자주 보는 것들이라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데 어떠실까요? 자, 일반적으로 처음 보셨을 때 어떤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실까요? 자, 일단 그 창업 초보들이 가장 먼저 많이 보는 거, 거의 100%뭘 보시냐면, 자, 좌석수 몇 개일까? 사람 몇 명 앉을 수 있지? 이거 보시는데, 그쵸, 중요한 거 잘 짚어주셨어요. 맨 왼쪽에 주방, 요거, 저희는 요거 보셔야 돼요. 테이블 배치 중요합니다. 근데 테이블 배치는 사실 현장에 가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포인트를 두 가지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손님의 관점이에요. 두 번째 관점은 저희가 일하는 작업자들의 관점이라는 거죠. 테이블 배치는 사실은 테이블 자체가 고정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주방 동선은 한번 저렇게 확정을 시켜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수정이 굉장히 매우 힘듭니다.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비용을 들이면요. 우리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처음 해볼 때 무조건 도면을 갖고 오면 주방 동선 체크합니다. 홀은 일단 나중에 봐요. 주방을 일단 어느 정도 쓸 건지를 먼저 체크하고 주방 동선에 대해서 먼저 체크가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매장을 오픈하시는 초보 작업자분들은 어떻게든 주방을 줄이고 테이블 수를 늘리길 바라세요. 근데 음식점이나 고깃집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는 것들을 제가 굉장히 인정을 하는데요. 카페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조금 더 심화 과정인데요.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되게 뭐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다는 못 드리겠지만, 카페는 매장의 테이블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매장에 사람들이 조금 많이 있어 보이는 것들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테이블 배치를 할 때 테이블을 일단 조금 더 줄이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손님들이 차면 그때 테이블을 조금씩 더 늘려라, 손님들한테 공간을 더 많이 드려라 라고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인
주방 동선을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조금 눈에 들어오시나요? 주방 동선. 네. 일부러 사람 한 명을 세워서 사람 한 명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을 체크해 놨고요. 여기서 보시면 왼쪽 위쪽이 카운터라는 것들은 좀 체크가 되실 것 같고요. 왼쪽의 사이즈는 미리수 900mm, 즉 90cm, 위에는 700mm, 70cm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창고 있고요. 밑에 싱크대 있고요. 제빙기, 커피 머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보시면은 딱딱딱 보이시겠지만 카페를 운영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사실 뭐가 필요한지 모르실 것 같기 때문에 이거를 보여드리기 전에 실제 모습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이거 모습입니다. 오른쪽 모습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 마우스 커서 움직이시는 게 보이실 것 같은데 이걸 좀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머신이 배치하고 있죠. 이 머신. 그다음에 옆에 요거 보시면 요게 그라인더. 즉 커피 원두를 여기다 넣고 갈려서 여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꽂죠. 그럼 커피가 여기로 추출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 좀 마감대 찍어서 이렇게 걸레가 올려져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제빙기가 있어요. 제빙기가 뭐냐? 얼음 나오는 거.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시럽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은 카페 모카나 카라멜 마키아토, 바닐라 라떼 만드는 이런 시럽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싱크대 있고, 여기 보시면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거는 뭐냐면 믹서기 같은 거예요. 블렌더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여러분들 스무디나 과일 주스 많이 드시죠? 예, 그거 만드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각각의 밑에 보시면 하부 냉장고들이 있습니다. 테이블 냉장고라고 부르는 것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 포스가 있어요. 그쵸? 조금 모양이 이해되시나요? 네. 머신이랑 제빙기 머신이나 제빙기 같은 거 쓰세요? 여기 머신은 좀 좋은 게 아니어가지고 아니다. 시모넬리는 그래도 대중적으로 가장 인정하는 머신이니까 그래도 네. 그래도 보실 줄 아시는 분이라 조금 바로 캐치를 하시네요. 자, 아까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여기 넘어가 볼게요. 자, 인테리어에서 지금 완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사실 들어갔을 때는 제가 사진은 못 올려놨는데 들어갔을 때는 요게 다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 그래서 처음에 이 빈 공간을 어떻게 세팅할지에 대한 것들을 체크해 보시고 가야 돼요. 여기가 입구인데 들어오면 여기가 다 비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어 있는 상태에서 자, 주방을 어느 쪽에 세울지 테이블 배치를 어떻게 할지, 예를 들면 주방을 요 전면 배치해 가지고 커피 만드는 거 손님들이 보이게 할지, 내지는 가운데로 커피바를 만들어서 가운데서 손님이 이 커피를 만드는 걸 보게 할지, 이것들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대신 이 선택에 따른 뭔가 부담이 있겠죠. 무슨 부담이 있을까요? 네. 아까 뭐라 그랬죠? 인테리어는 돈이다.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했을 때 100%, 1000% 비싸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지금부터 풀어드릴게요. 자, 이 과정을 지금도 저는 사실 공사를 되게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많이 하는 것들인데요. 지금도 저는 견적서를 받으면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견적을 내면서도.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보면 이거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천장 까고 그냥 천장 그때 까면 그대로 하는 거니까 이거 돈 안 될 것 같은데 노출로 하는데 왜 이게 더 비싸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이 인테리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눈에 보이기까지의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카페 인테리어는 사실 인테리어 중에서 가장 비싼 인테리어에 속하는 인테리어예요. 왜냐면 평수에 상관없이 인테리어 공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공정들이 다 들어가는 업종 중에 하나예요. 철을 이용한 철공, 그다음에 나무를 이용한 목공, 페인트가 들어가는 페인트 도장, 그다음에 주방에 들어간 주방 설비, 수도 설비, 화장실에 들어간 화장실,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그런 그 전면, 익스테리어, 그다음에 조명, 그다음에 테이블 배치, 뭐 하나 지금 빠뜨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안 중요한 요소들이 없죠. 너무 뭐 하나 되게 다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카페 인테리어는 다른 인테리어에 비해서 조금 많이 비싼 인테리어에 속합니다. 다시 조금 본론으로 들어가서 처음에 이게 다 비어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자들은 비용을 책정하기 위해서 뭘 먼저 체크하냐면 딱 하나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먼저 전기, 그다음 두 번째 이렇게 음식점이나 카페를 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는 수도가 어디 나와져 있냐라는 것들을 체크해요. 수도가 뭐냐?
모르시는 분 없겠죠? 상수 배수라고 저희는 일컬어지는데, 상수 즉 물이 나오고 배수 물이 나가고, 요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 매장 같은 경우는 수도하고 상수 배수가 요쪽 부분에 있었어요. 요쪽 부분에. 그래서 이 인테리어를 짤 때 어떤 부분들을 염두에 뒀냐면, 자, 상수 배수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위주로 여기에 주방 동선을 짜자를, 일단 첫 번째, 왜? 비용을 최대한 좀 절감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이 수도 상수 배수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전면부 입구 쪽에 있는 부분에다가 바를 만들고 싶다면, 여기는 지금 물이 나가는 공간하고 물이 들어오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만들어 줘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물 나오는 공간하고 나가는 부분들을 여기까지 끌고 와야 돼요. 그럼 뭐가 들어가요? 공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죠? 이게 다 비용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 끌고 오는 비용이 어쨌든 100, 200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그대로 진행하면 공사 견적이 100, 200이 아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는 가운데 바를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 갖다가 여기로 끌고 오잖아요. 그럼 또 이것도 100, 200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공사를 진행할 때 첫 번째, 상수하고 배수가 어디로 빠져 있는지를 저희는 항상 먼저 체크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상수 배수가 말도 안 되는 위치가 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옮겨야죠. 그러면서 이제 비용이 점점 높게 책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 상수 배수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고민을 했냐? 우선 여기를 기점으로 동선을 한번 짜보자.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또 체크하셔야 될 부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자,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드릴 테니까 좀 잘 이해해 보세요. 자, 오른쪽 매장과 왼쪽 매장의 차이점이 뭘까요? 사진 두 개를 일부러 비교해 놨어요.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점이 뭘까요? 단순하게 가지 맙시다. 넓다, 좁다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안 돼요. 왼쪽이 뭔가 조금 더 새 거처럼 보인다. 이런 거 안 됩니다. 뭘 기점으로 좀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싱크대가 있다, 없다? 아, 싱크대가 멀리 있다? 제가 일부러 굳이 표시는 안 했는데 싱크대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뭐가 조금 중요하게 여겨질까요? 기계 라인. 그 결국 뭐 하나의 포인트 때문에 이렇게 지금 다르게 짰어요. 뭘까요? 주문받는 쪽이랑 만드는 쪽. 생각할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뭐가 중요할까요? 이거는 그 인테리어 하실 때, 주방 동선 짜실 때 이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힌트는 사진에 있습니다. 네. 간단합니다. 벽 기둥이 사라져서 그럼. 간단합니다. 오른쪽 매장은요, 혼자 일하는 매장이에요. 왼쪽 매장은 2명에서 3명 일하는 매장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혼자 일하는 매장에서 2명 일하잖아요? 그럼 서로 부딪혀요. 되게 꼬여요. 반면에 2명 일하는 매장에서 혼자 일하잖아요? 이거 진짜 말도 못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장을 설계할 때 평수를 대비 혼자 일할 건지 2명이 일할 건지를 체크하고 동선을 짜기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이 매장 같은 경우는 1명에서 2명 일할 거를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1명에서 2명 일할 걸 생각하고 진행을 한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사람이 여기 포스에서 주문을 받고 바로 커피 머신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바로 뒤돌아서 얼음을 담을 수 있고요. 바로 뒤만 돌면 이쪽에 시럽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즉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고 혼자서 주문받고 앞뒤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음료를 충분하게 만들 수 있게끔 설계를 해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단순하게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한테 이 주방 동선을 맡겨놓잖아요.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른 거예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요, 인테리어를 하시면서 인테리어를 하기 좋게끔 주방 동선을 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이 인테리어 하기 좋게끔 짠다라는 건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짠다고요. 반면에 그게 뭐 절묘하게 맞아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하는 사람이 불편할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제가 이 주방 동선만큼은 이 전문가인 제가 직접 체크하는 겁니다. 내가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여기서 메뉴를 뽑고 움직이고 담고 하고 맛있게 드세요 할 수 있는 이 동선들을 제가 체크하면서 주방 동선을 짜는 거예요. 인테리어 하시면서 뭐 이런 인테리어가 이쁩니다. 이런 인테리어 하시면 대박 날 겁니다. 뭐 이런 거를 기대하고 오셨다면 완전 다른 방향으로 좀 빠질 수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이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일할지 두 명이서 일할지 세 명이서 일할지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명이서 일하면 왜 꼬이냐? 자, 두 명이 음료를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커피 머신 앞에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두 명 일한다면 그 뒤에 한 명이 있겠죠. 커피 머신을 뽑을 때 뒤에서 뭔가를 작업하다 보면은 이 가뜩이나 여기가 1200도 안 되는 공간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서로 어떻게 될까요? 부딪히겠죠. 그쵸? 그러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예. 오히려 이 한 명 일할 공간에서 두 명이서 일하면 오히려 더 메뉴가 늦게 나와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컨설팅 할 때 점주분들이나 저희 고객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 진짜 많이 드립니다. 고객님, 제가 맛없는 매장은 살릴 수 있는데요. 느리다고 소문난 매장은 진짜 살리기 힘듭니다. 한국 사람들 급한 거 아시죠? 예, 느린 매장은 죽어도 못 살려요. 그 서울역 앞에 있는 서울 스퀘어 빌딩 아세요? 약간 여담인데 서울 스퀘어 빌딩 대한민국에서 1조가 넘는 빌딩이 많이 없는데 그 중에 하나죠. 거기 밑에 있는 지하 1층 푸드코트 가면은 그 시간에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되게 많은 메이저 브랜드들이 입점되어 있는데 그 서울 스퀘어 빌딩 안에 있는 브랜드들이 공통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 브랜드들 중에서 뭐 A라는 브랜드가 입점되어 있고 B라는 브랜드가 입점되어 있고 C라는 브랜드가 입점되어 있다고 치면은 A라는 브랜드 중에서 서울 스퀘어점이 가장 맛없대요. B라는 브랜드도 그 B라는 브랜드 중에서 서울 스퀘어점이 가장 맛없대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A와 B가 그 브랜드 중에서 가장 빠르게 나온답니다. 즉 스피드와 이 맛의 퀄리티를 동시에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때로는 장사에서 중요한 거는 빠르게 나가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마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맛없는 것보다 늦게 나오는 게 덜 받죠? 바로 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 동선이 진짜 중요해요. 예. 여기 같은 경우는 보세요. 여기에 상수하고 배수가 있었어요. 싱크대 쪽에. 저희가 어떤 작업을 거쳤냐면 일부러 혼자 일하는 동선을 갖고 있기 위해서 여기에 상수와 배수를 그대로 놔두고 긴 간으로 연결시켜서 이쪽에도 상수와 배수를 만들었습니다. 커피 머신에 물 들어가야 되죠. 그쵸? 커피 온수기에도 물이 들어가야 되죠. 커피 머신에서 물 나오겠죠. 그 물이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닥으로 묻어가지고 여기까지 연장을 시켜서 여기서도 물이 빠져서 나와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면 점주분들은 가끔 이해 못하세요. 아니 그거 그냥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연결시키면 되지 않냐. 안 됩니다. 이 배수라는 건요, 거리가 멀어지면 문제가 100% 생겨요. 일단 물이 가지도 않을 뿐더러 물이 넘친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 비용이 들더라도 이 동선을 완벽하게 짜고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확실히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하세요. 조금 기술적인 얘기가 들어가니까 좀 재미가 없어질 수 있는데 다시 들어가서 좀 더 진지한 얘기들을 들어가 볼게요. 자, 오른쪽 매장도 비슷하게 제가 짰죠. 전면부에서 포스 보고 머신을 여기서 만들고 바로 옆으로 돌면 시럽들을 탈 수 있고 뒤에서 얼음 타고, 예. 그리고 재밌는 건 사실은 요 머신 바로 밑에도 제빙기가 하나 더 있어요. 예. 그래서 바로 밑에서 얼음 타고 바로 메뉴 만들고 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반대로 왼쪽에 있는 매장을 보시면 철저하게 분리시켜 놨어요. 어떻게? 자, 첫 번째 포스 보는 사람들은 포스를 보고 여기 빵하고 디저트 공간을 아예 반으로 분리시켜 가지고요. 포스를 보는 사람이 디저트와 이 빵 메뉴를 전담할 수 있게끔 제가 짜놨고요. 그 다음에 그 다른 한 사람은 이 머신기, 즉 음료가 나오는 것들을 전담할 수 있게끔, 그래서 서로가 디저트 만드는 사람과 이 음료를 만드는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끔 동선을 짜놨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 매장 같은 경우는 한 70평 정도 되는 매장입니다. 그래서 포스 보는 사람 1명, 디저트 만드는 사람 1명, 머신 보는 사람 1명이 해서 이렇게 3명 정도가 최대 일할 수 있게끔 동선을 맞춰 놓은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여러분들이 매장 하실 때도 단순하게 이거 놓고 어떻게든 다 갖다 껴 넣어야지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일할지, 여자가 일할지, 남자가 일할지, 남녀가 일할지, 몇 명에서 주 일을 시킬지에 대한 충분한 판단을 하시고 주방 동선을 짜시고 인테리어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많이 보시게 되는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요즘은 시대가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내 매장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것들을 미리 3D 도면으로 좀 칠 수가 있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편해진 만큼 비용이 따릅니다. 이 3D 한 건당 제가 알기로 한 2, 30만 원씩 받는데 예, 대신 이 3D 도면을 갖고 이 매장을 진행을 하게 되면 제가 나오는 매장에 있어서 어떻게 나올지를 미리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디테일하게 매장을 칠 수 있겠죠. 실제로 이거는 제가 최근에 2달도 안 돼서 오픈한 최근에 있는 직영 매장이고요. 매장 평수는 한 60평에서 한 70평 정도 되는 매장입니다. 그래서 이 매장이 실제로 오픈됐을 때 어떠한 모습인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실제로 진행됐을 때는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이게 이제 저희 브랜드가 좀 노출이 됐는데 저희 브랜드가 이번에 조금 버전을 바꾸면서 조금 화이트와 이렇게 좀 상큼하고 좀 깔끔하고 하얀색과 민트색을 배치시켜서 조금 트렌디하게 좀 매장을 뺐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 3D 도면이랑 좀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예, 얼추 그래도 비슷하게 나왔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매장 진행을 할 때 이렇게 3D 도면 이렇게 치고 이렇게 공사 이런 모습으로 나올 겁니다 라고 해서 먼저 보여드리고 실제 매장을 진행하기 때문에 거의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오는 매장들이 이런 모습이겠구나를 체크하시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위험도가 좀 많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가끔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나올지 되게 대충 그려지지 않습니다. 예, 보통 예전 같은 경우는 말로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면화 쳐서 실제 제가 형상화할 수 있는 매장까지도 보여주고 실제 이 3D 도면은 공장에서 현장에서 그 인부님들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 3D 도면을 참고하시기 때문에 실제로도 공사를 진행할 때 오차 범위가 정말 많이 줄어들어요. 아무리 이제 한국말이 좋다고 하더라도 의사소통하다 보면 서로 말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단순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은 딱 이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서로 이게 다른 말이 갈 필요가 없어요. 예. 이해되셨나요? 재밌죠? 자, 이번에는 제가 실제로 최근에 견적을 내고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어요. 예, 저희가 좀 까였는데 예, 실제로 제가 드렸던 제안서를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제안서, 즉 제가 이제 실제로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매장에 이 인테리어 제안서를 드리는지 실제 제가 도면을 그대로 지금 옮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장에서 매장에 공사를 진행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공사 도면이 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저희한테 최초 300만 원을 지불하셨을 때 보여드리는 도면이에요. 그냥 뭐 아무것도 입금하지 않으시고 진행하지는 않고요. 이 도면을 치는 것들은 전문가가 들어가서 치수 재고 견적서 역시도 저희 업체들을 다 보내서 실제 견적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까지 퀄리티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그냥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 비용을 좀 받고 움직인다는 점을 미리 공지해 드리고요. 일단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실제 매장이 있을 때 저희가 도면을 이렇게 한번 테이블을 짜봤다라고 주방은 이렇게 짤 거다라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 이거를 이제 그 면적 대비 나뉘어서 이런 식으로 구획을 한 번 더 나눠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전문 용어는 다 빼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뭐냐면 그거를 이제 그냥 서서 봤을 때 높이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될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네 번째는 이렇게 바의 부분이 이렇게 들어갈 거다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렇게 보면 사실은 비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사실 잘 안 와닿죠. 그래서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어떻게 보여드리냐면 저희가 참고한 이미지들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실제로 이 매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송도에 있었던 매장들을 진행하면서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실제 매장을 하시는 분들이 카페에 대한 지식들이 1도 없으셨어요.
근데 매장을 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이 이렇게 매장을 진행하시면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많은 예쁜 것들을 보고 오셔서 그것들을 다 이렇게 혼합하셔서 전부 다 들어가 있길 원하시는데, 아까 누가 써주셨죠?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네. 많은 것들이 들어가면 매장이 되게 조잡해져요. 그래서 사실 많이 힘을 빼줘야 매장 이쁜 매장이 나오는데, 일단 저희가 제안 드릴 때는 요런 류의 사진도 저희가 참고했고요, 요런 류의 사진도 참고했고요, 요런 류의 사진도 참고해서 요렇게 한번 저희가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라는 이런 참고 사진들을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송도 카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공항하고 바로 연결되는 라인 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한국적인 멋을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 드렸고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저희가 3D 도면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3D 작업을 한, 3D처럼 사진 작업을 한, 그러니까 사진이 아니에요. 인터넷 컴퓨터 3D로 만든, 실제 매장이 완성됐을 때 이런 모습일 겁니다 라고 만든 3D 도면이에요. 돈을 제대로 받고 진행했기 때문에 3D의 화면 퀄리티가 되게 좋죠.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단순하게 한국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뭐 그 기와나 이런 걸 넣은 게 아니라 이런 빗살무늬 느낌을 주면서 한국적인 멋을 유지했고요. 여기 있는 그림 같은 경우도 한지 같은 느낌을 주면서 네, 이 한국적인 느낌을 좀 살릴 수 있도록 진행을 했고요. 천장에는 카페하고 잘 어울리는 그 원목 느낌, 왜냐면 저희한테 의뢰하셨던 분들이 원목의 느낌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 원목의 느낌을 천장을 좀 살려서 이 천장에 주면서 전체적으로 베이지하고 나무 톤을 사용해서 조금 모던하면서, 그러니까 깔끔하면서 뭔가 조금 포인트가 있는, 예, 그런 매장들을 좀 제안을 해드렸었고요. 예, 실제로 이 제안을 받으셨을 때는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근데 결국 어디서 불발이 됐냐? 예, 비용이었습니다. 자, 비용. 예, 깔끔한, 잘 만들었죠. 사실 이거 정말 진행하고 싶어서 완성된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이게 참, 이게 여담인데, 이게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욕심은 되게 많으시고 인테리어에 대한 감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인테리어에 대한 감이 없으시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갈지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욕심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근데 이게 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저희한테 접근해 오세요. 그래서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인테리어는 굉장히 비쌀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서 보시는 뭐 안 한 시멘트만 있는 매장들 있잖아요. 와, 가서 보셔서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야, 이거는 그냥 뭐 돈 하나도 안 들였겠다 하지만 그 매장 진짜 비쌀 확률 되게 높아요. 그거 되게 비싼 인테리어예요. 아무것도 안 한 시멘트 그거 되게 비쌉니다. 절대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보고 와가지고 자꾸 저희한테 뭐라고 하시는데 그거 되게 힘들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런 견적,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저렴하게 제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까였고, 실제로 진행하셨던, 최근에 완성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하셨던 매장을 보시면 예, 현실하고 좀 많이 타협하신 매장을 봤어요. 제가 일부러 공개는 안 해드릴게요. 자, 실제 저희한테 저희가 보여드리는 견적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들을 좀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합계가 뭐라고 써있죠? 예, 5,900만 원이라고 써있죠. 예, 그리고 예, 여기 보시면 이제 공사가 이제 이렇게 써있어요. 1번 가설, 2번 경량, 목공, 금속, 유리, 뭐 전기, 도장, 수장, 잡공사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서 아무리 설명 들어봐요, 사실 이게 뭔지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포인트만 좀 짚어드릴게요. 자, 이 견적서를 보실 때 이 금액이 절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뭐라고 써있죠? 별도 공사. 요거. 이게 저희가 그런 게 아니라 이 업계가 그래요. 그래서 인테리어 업계도 뭐 3천만 원 인테리어 오픈, 뭐 저희는 3천만 원 인테리어 오픈을 해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거 싫어서 해드리는데,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별도. 뭐 별도라고 써있죠? 사인 공사. 사인이 뭘까요? 간판. 간판 얼마예요? 350. 닥트. 닥트가 뭐죠? 환풍기. 음식 했을 때 음식 냄새 빼는 거 얼마? 예, 아, 간판이 500이네요. 그리고 닥트가 350이었네요. 그 다음에 외부 창호 칸막이 공사. 외부 창호 칸막이는 뭐냐면 아까 안에서 보이는 창막 칸막이는 되는데 외부도 하길 원하셔서 외부는 저희가 또 따로 뺐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전기 증설. 예, 이것만 해도 벌써 얼마죠? 1200이죠. 예, 1200. 예. 저희가 처음 제안 드렸을 때는 4600에
별도 공사 이거는 선택사항이시고 여기 1200이 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다 하시면 5900이 들어갑니다. 근데 보통 일단 업자들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견적 뭐 4600 나왔어요. 그래서 별도 공사는 당연히 따로 들어가시는 거니까 그거는 뭐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선택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선택하시면 되고 일단 저희는 견적 5천만 원 미만으로 뽑았습니다. 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근데 뭐 간판 안 다실 거예요? 그럼 무조건 하셔야 되죠. 그렇죠? 닥터 다셔야죠. 그럼 정기 증설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하면 결국은 금액이 올라간다는 거죠. 여기에 또 별도가 뭐냐면 에어컨 이런 것들은 다 별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견적서를 받으셨을 때 잘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총 들어가는 게 정확하게 얼마냐, 별도 공사까지 다 포함시켜서 얼마냐와 별도로 들어가는 게 뭐뭔지를 좀 체크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속지 않으시면 카페 프랜차이즈가 좀 옛날에 욕을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5천이면 됩니다 했는데 공사 진행하다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이거는 별도인데 이거 뭐 에어컨 다실 거예요? 에어컨 달아야죠. 근데 에어컨은 별도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근데 공사하다가 에어컨 안 달고 오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에어컨 하면은 한 4, 500 추가돼요. 그러다가 또 얘기해요. 근데 간판은 다실 거예요? 간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판은 별도입니다. 간판 얼마인데요? 이거 3, 400 들어갑니다. 그럼 또 어떻게 돼요? 5천이었다가 5,500이 되고 5,800이 되고 이러면서 금액이 늘어나요. 근데 막상 공사가 진행이 되면 이거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알선을 하냐면 그럼 저희가 대출을 좀 알아봐 드릴 테니까 이거 대출 받아서 하시죠. 안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공사 멈추겠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프랜차이즈를 성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진행되는 것들 이것들을 좀 정확하게 조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조금 카페 창업하시면서 많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정기증설이에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기증설과 관련돼서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나와서 놀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조금 짚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카페 같은 경우는 10평 기준으로 전기증설을 해야 되는데 전기증설이 뭐냐? 일반적으로 가정집에 들어가는 전기의 총량은 3kW입니다. 3kW. 킬로와트에 대한 개념은 중요하지 않고 숫자만 기억하세요. 3kW. 자, 가정집의 전기 총량이 3kW라고 말씀드렸죠. 이 3kW로 집에서 냉장고도 돌리시고 에어컨도 돌리시고 세탁기도 돌리시고 헤어드라이기도 쓰고 TV도 쓰고 다 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일반 상가는 5kW가 들어가요. 일반 상가, 사무실 같은 경우는. 근데 카페는요. 몇 킬로와트가 들어가냐면요. 최소 10에서 15kW가 들어가요. 자, 가정집 몇 킬로와트라고요? 3kW예요. 근데 카페는 몇 킬로와트요? 10kW가 넘습니다. 5배가 넘죠. 왜냐? 자, 그런 분들 있으세요. 저 카페 하다 접을 건데 이 업소용 머신, 이 매장에서 하는 머신 집에다 갖다 놓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예. 근데 그 커피 매장에서 보시는 이 에스프레소 머신이 전기 몇 킬로 먹는 줄 아세요? 3.2kg 먹습니다. 즉 가정집에 들어가는 총량이 3kW인데 이 머신 하나만 3kg 먹어요. 이거 그냥 집에 설치하잖아요. 그거 키는 순간 그냥 집에 있는 전기 다 나가는 거예요. 가정주부님들은 아마 여기서 뜨끔하셨을 거예요. 그럼 대체 전기세 얼마나 나올까? 제가 신촌에서 매장 했었는데 신촌에서 매장 100평 정도 했었어요. 1, 2층짜리 전기세 한 달에 한여름에 200만원씩 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매장 10평짜리 기준으로 한 달에 한여름에 전기세 50에서 60 정도 나가요. 전기증설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전기증설 킬로와트당 한 10만원에서 15만원씩 내고요. 전기증설을 하기 위해서 전기 전문가가 와서 따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고요. 기본적으로 전기증설이 되어 있는 매장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과 상관없이 보통 최소 200 정도는 추가로 더 들어가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전기증설과 관련되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여기서 좀 설명드리면 뭐 명칭은 다를 수 있는데 일본 기본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가설이라고 사시는 것들은 그냥 뭐 명칭은 상관하지 마시고요. 그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던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고요. 여기 경량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는 이제 석고보드, 즉 여러분들이 그 벽 두들기 이렇게 두들겨 보잖아요. 그게 똑똑 소리 나는 것들은 그 안에 석고보드가 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목을 한 번 더 씌운다든가 아니면 그대로 마감을 친다든가. 네. 그 다음에 그 뒤에 목공사. 이 목공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이제 벽면들 가벽치고 파티션 나누고 이런 것들은 다 나무 이제 목사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런 것들을 다 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벽지를 붙이거나 페인트를 붙이거나 뭐 타일을 붙이거나 하는 그 기본 작업의 그 작업의 기본을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목공사의 비율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외부 공사는 또 달라요. 외부는 나무를 하게 되면 썩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뭔가 이렇게 하얗고 깔끔하게 예쁘게 하시려면 그건 나무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무를 하시는 거면 방부목이라 그래서 비를 견딜 수 있는 그런 나무를 하셔야 되는데 그건 그렇게 예쁘지가 않아요. 그 테라스에서 쓰는 그 목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철이 들어가요. 스텐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비용이 좀 더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네, 여기 보면은 금속 공사가 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매장에 있는 전기, 어디에 그 카페 같은 경우는 워낙 기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기의 배분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콘센트 꽂으면 콘센트 많이 늘리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머신에 따른 전기 용량을 계산하셔가지고 그거에 맞는 차단기를 다 다셔가지고 그것들을 따로 빼서 작업들을 다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공사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나오는 축에 속합니다. 네, 벌써 시간이 45분이 지났네요. 사실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카페 인테리어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설명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거를 제가 자세하게 몇 시간 동안 설명드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겐 너무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해가 되기도 쉽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반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렸고요. 가장 하시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초반에는 정말 인테리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살짝 찝어드렸습니다.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테리어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예쁘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매출을 일으키는 절대적인 요소는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예쁜 것들은 금방 질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래가는 것들은 너무 예쁘지 않고 무난한 것들이 1년, 2년, 3년, 4년, 5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른 것들을 고려하시면서 내가 어떠한 매장들을 진행할 건지에 대한 컨셉을 명확하게 세우시고 그거에 대한 인테리어를 짜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시간은 이제 거의 다 됐고요. 마지막으로 좀 질문 같은 거 적어주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 제가 해드리고 이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까랑은 다르게 조금 너무 지식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죠. 저는 좀 소통하면서 좀 얼굴도 보면서 이렇게 좀 재밌게 하는 스타일인데 이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제가 전달드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좀 말도 빠르고 실수가 있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전달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들을 좀 체크하신다고 하면 어디 가서 듣는 그런 많은 긴 시간보다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으리라고 제가 정말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 뭐 궁금하거나 좀 그런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거나 이런 것들 하시면은 제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